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대로 검찰에서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적 쇄신 문제 아니었습니까? 특히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이 부분도 쇄신에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오늘 여 변호사님하고 대담을 하고 있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이 여론조사,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번 갤럽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요즘 그게 제일 관심. 얼마 전에 24%까지인가요? 예, 3주 전. 떨어졌다가 이번에 16, 18 에서는 28%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25%로 1% 올랐다가 올랐고 이번에 3% 다시 올랐네요. 28%까지. 결국은 뭐 우리 고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여론은 추세다. 그 추세가 중요하다면은 사실 24% 할 때 우리 걱정했던 게 너무 그 내려가는 추세가 좀 심각해서 이게 걱정 많이 했죠. 그 1층 밑에 지하실 있다고 그랬거든요. 20%가 깨지지 않나 그러니까요. 지금 걱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1층 밑에 지하실 있다. 그럴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뭐 물론 조금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올라간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 월성원전 이런 강공 모드로 들어간 거. 그다음 어떻게 보면 또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좀 제가 속된 용어로 쓰겠습니다. 분탕질. 이게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이게 하면서 과연 이준석 대표를 편들겠냐. 여기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 편을 들더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좀 당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어떤 동정심까지 가질 정도로 아까 이준석 대표가 한 여러 가지 말 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16, 18일 날 이준석 대표가 말을 마구 쏟아냈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좀 미약한 부분이 인사 문제. 이거는 진짜 뭐 역대 대통령 항상 고통을 받고 있던 문제고, 그다음 경험 자질 부족 및 무능함, 이거는 이제 그 월성 원전 사건 있죠. 이게 딴 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은 뭐로 그걸 평가합니까? 그건 평가할 그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보여주는 지금 좀 과감함 드러내면서 무능함, 이런 부분은 좀 상당 부분 희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앞으로 전개 방향은 어떻게, 특히나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 가처분 사건 결과가 또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 정당 지지도도 바뀌었죠.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은 2%가 지난주보다 올랐고 민주당은 3%가 떨어져 갖고 역전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의 그러한 원색적인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여권 지지층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결집하는 현상,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재명 그 방탄 그 당헌 당규 개정이 그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웅식의 그런 개정을 하면서 아마 그 민주당 지지율에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윤석열 지지율 상승에도 일정 부분 뭐 같이 가는 거니까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실수하지 않고 좀 어떤 과감한 입장을 갖다 내놓는다면,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에 지금 사실은 대통령 당선될 때 그 지지율보다도 그것도 득표율보다 더 남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중도층, 그다음 보수, 대구 경북이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취임 100일 이후에 내놓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대구 경북 사람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른한테 대드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예. 그런 게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좀 상승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희망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그 기자회견 때도 국민의 숨소리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 분골 쇄신하겠다. 특히 대통령실의 조직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구현되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나온 결과가 물론 뭐 우리 국민이라든가 언론에서 좀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던 대폭적인 그건 아니었죠. 물갈이는 아니지만 좀 소폭이고 기능 조정인데 그중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교육부 5세 입학 뭐 이런 식에서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다음 국민의 어떤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해버리고 이런 게 결국은 좀 아까 우리가 경험, 자질, 부족 및 무능함 이런 거에 이게 아까 그 지지율 까먹는데 가장 영향을 또 미쳤던 것 중 하나 아닙니까? 그 인사 문제와 똑같은 게 사실 결부된 문제거든요. 인사가 26% 아닙니까? 잘못했다. 거기다 경험, 자질, 부족 이런 게 사실 대통령의 경험, 자질, 부족보다도 밑에 장관들의 경험, 자질, 부족 이게 더 컸어요. 특히 박순애인가요? 교육부 장관 그분의 그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정책 보좌관, 정책 이름이 뭐 정책기획수석. 그분을 아마 산업부 차관인가요? 지난번에 뭐 이관섭인가 그런데 일종의 과거 같으면 지금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당과 또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컨트롤 타워를 없어졌는데 그걸 복원하겠다. 이번에 그 아까 박순애 장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결국은 그런 여론에 그 아주 악영향을 미쳤고 그걸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란 게 두어 스텝이라든가 여기서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어떤 진솔한 소통이라고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때는 설익은 어떤 정책을 마구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져서 어떤 신뢰를 상실한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보면 체구도 크고 여러 가지 신뢰를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긴 것 같은데 그동안 한 거 100일 동안 보면은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정책기획수석인가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각 장관들 아니면 대통령까지는 된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익은 채로 나오지 않게 정부 내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 그다음 대통령실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좀 여론의 추이도 보고 그 다음에 내보내라 취지에서 만든 수석이 정책기획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정책조정기획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성민이가 정책조정기획관 아닙니까? 그랬구만요. 또 경제수석도 있고 사회수석도 있어요. 그래서 수석들이 제대로 일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책기획수석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그런 대로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봐야죠. 또 하나는 홍보 라인을 이제 전면 개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봉 홍보수석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을 교체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김은혜 홍보수석에는 이제 김은혜가 긴급 투입되고 강인선은 외신 대변인으로 뭐 이렇게 정리된다. 그렇죠. 그분은 거기 맞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의 지지율 문제라든가 이런 혼선 문제가 국정 홍보를 잘못해갖고 그런 거냐? 그 사람들은 어떤 기획을 하고 그걸 실행하는 데는 아니죠. 그것이 잘 될 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리라. 그렇죠.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잘못됐는데 홍보수석만 바꿔서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정무 기능이 없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정무 라인이고. 지금 안에 상품은 형편없는데 포장만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뭐 김은혜 전 의원이죠. 도지사 나갔다가 그 김동연 지사한테 이제 떨어진 분인데 물론 언론인 출신이니까
말은 잘하겠죠. 예.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을 잘못해가지고 예. 뭐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설익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리고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신 전 정권에 그 훌륭한 사람이 있더냐 이런 그 어떤 기자들한테 대해서 어떤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 말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정책기획수석이라든가 어떤 그 컨트롤 타워를 확립을 해가지고 어떤 그 포장 안에 들어간 상품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은혜 그 홍보수석이라든가 이걸 했다고 앞으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떤 좀 내실 있고 튼튼하고 잘 준비된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당금질 한 다음에 내놓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이지만 사실은 내각에서 네. 좋은 정책이 나오고 또 국정의 어떤 목표라든가 아젠다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지금 뭐 물론 뭐 장관들도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 정권 보면 100일 안에 다 중요한 정책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써대야 기사를 써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OIS라든가 DJ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일간에 무슨 정책다운 정책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내놓는 그 부동산 뭐 네.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무슨 획기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각도 좀 제대로 일을 해야 하고 총리부터가 좀 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다 잡고 이렇게 체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부족. 총리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총리보다도 국회 통과하는 데 중점을 둔 총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총리가 그 나서 가지고 뭐 일한다. 이 총리가 보면 그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경교대학교 나오고 아주 뭐 엘리트 중에 그래서 엘리트죠. 이 엘리트들의 부족한 게 보신 그건 잘하는데 어떤 혁신은 좀 약하더라.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아까 그 지지율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거의 서울대학교 그중에 서울법대 출신들 아니면 뭐 믿을 수 있는 관료 출신들 측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혁신보다는 체제 안정 그 위주로 나갔는데 아까 제가 그 조선에 보냈던 칼럼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어떤 그 비전 이런 걸 내놓은 데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부국 강병책, 뭐 옛날 표현대로 하면 그런 걸 내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월성 원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그 적폐청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때 지지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너무 사회가, 체제가 무너져 있었다. 어떤 법치가 무너지고, 이런 면에서 그걸 바로잡는 것만 해도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건 당연하죠. 해야죠. 근데 그것도 너무 늦었지만, 그 대통령이 100일 동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일 동안 뭘 할 수 있느냐라고도 질책할 수 있지만, 그 옹호할 수도 있지만, 100일 동안 내놓는 게 결국은 5년 동안 가거든요. 그럼요. 예. 100일 동안 안 해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결국은 또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굴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100일 동안 어떤 우리 뭐 물론 반도체도 내놓고 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국민의 먹거리를 마련하고 이런 데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 제로섬이 아니고 어떤 그 파일을 키우는 어떤 정책에 관한 어떤 그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 출신 대통령을. 근데 장관들 뭐 김대기 비서실장도 경제 전문가라면서요. 그렇죠. 완전 경제 통이죠. 아유, 그러면 그 수석들 있잖아요. 경제 수석하고 있으면은 대통령을 갖다가 그 보좌하라고 있는 거지 자기 뭐 그 월급 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좋은 정책을 건의해가지고 그게 100일 동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지부동인지 가만히 있으니까 대통령이 무슨 혼자 나서 가지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나서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도 좀 있고 또 화살을 대통령이 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참모들은 다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입도 뻥긋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 어지간하면 장관이 스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직 있어야 그러겠습니까? 뭐 지금 100일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인수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위에서 제대로 이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신주의, 네. 그다음 현상 고착주의 네. 이런 데 물들어 있는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가 있었고 장관도 거의 유사한 사람이 해버리니까 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정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뭐 검찰총장도 이원석 대검차장 뭐 대표적인 친윤 라인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도 한기정, 또 뭐 서울법대 교수 네, 아닙니까? 교수.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도 앞서도 뭐 정무라인이라든가 비서실장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그동안 청와대 서리말을 가장 내세웠지 않습니까? 너무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총무수석을 만든다. 아, 그래요? 과거 무슨 네. 의전수석이 있을 그러니까요. 적도 있었습니다만 무슨 기획조정실장인가 뭐 기획수석인가 뭐 기획조정수석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런 걸 또 좀 만든다고 검토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도로한 가구리네. 예. 사실은 이런 것보단도 대통령부터가 저부터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 바꾸는 것 중에 딱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당장 특별감찰관제 이거 그렇죠. 임명하라고 네. 국회한테 요청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왜 기자들도 안 물어보는지 모르고 대통령이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해서 안 물어봤는지 기자회견 때도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 국회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해주세요. 아니 대통령이 까먹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할 수 있는데 참모가 이야기해야죠. 비서실장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 가려워하는 거 그렇죠. 이걸 긁어줘야 되는데 국민들 발바닥이 가려워하는데 계속 등만 긁고 있으니까 가렵지도 않은데 기자들도 껄끄러워서 그런지 뭐 기자회견 때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거의 거론 입 밖에도 안 냈는데 그런 문제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특별감찰관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위한 와 지지율이 역시 아까 28%에 38% 될 수 있어요. 윤석열이다. 네. 그랬을 그리고 것 같아요. 지금 특별감찰관 이야기 하셔서요. 그런데 예? 네.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감찰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잘 운영했으면 있죠. 대통령 말기에 아들, 딸 구속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없죠. 예방주사를 특별감찰관이 예방주사입니다. 네. 예방주사를 확실히 그 의사를, 유능한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맞춰놨으면은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불행한 구속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런 게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자기가 검찰 출신이니까 자신에 넘쳐서 우리는 비리가 없다 해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네. 우리는 비리가 없다. 그렇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 비리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요. 그다음 대통령 자신이 비리를 안 하더라도 대통령을 얻고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기고 그거는 뭐 일개 국회의원 일개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특보라고 이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다 호가호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특별감찰관을 해가지고 빨리 쳐내야지. 네. 대통령의 어떤 나중에 분명히 이런 특별감찰관 안 두고 하면요. 한 2, 3년 지나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물론 뭐 김대기 실장도 조직이나 이런 것은 늘 유연성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으로 내놓은 거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쇄신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기를 네. 기대를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